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재규 본부장의 픽을 볼까요? 피델릭스와 캠트로닉스, 서진 시스템, 토비스, 지아이노베이션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요. 정택은 이사의 픽은 삼양식품, 기아, 동아ST, 레이저옵텍, 위메이드 플레이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분들 잘 보셨죠?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서 어떻게 좀 대응할지 모르겠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갈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손절 라인 이런 것도 두 분이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의 6번째 종목이 어떤 종목이죠? 네, 피델릭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이 피델릭스라는 기업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기업으로 좀 유명하죠. 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최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해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좀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 많은데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매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팹리스 기업인데 이제 매출은 MCP에서 70%, 그리고 D램에서 약 16%, 낸드 플래시에서 약 9% 정도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피델릭스가 좀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는 일본 기업과 함께 뭐 초저전력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개발에도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테마성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업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이 피델릭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중국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이제 반사이익을 조금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테마성을 가지고서 변동성이 좀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 반도체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자체 개발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피델릭스는 중국향 반도체 기업으로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한 번 정도는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델릭스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정태근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6번째 종목은 삼양식품을 준비를 했고요. 삼양식품. 네. 올해 1월 달 이후에 좀 조정폭이 좀 길게 나오다가 어제 이제 좀 추세를 돌릴 만한 신호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뭐 라면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라면 되게 좋아하는데 뭐 라면 수출이 상당하죠. 지금 작년 같은 경우도 이 라면 수출이 상당하다 보니까 이 라면 3사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었죠. 거기다 탑2가 농심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삼양식품. 특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불닭볶음면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출이 내수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밀양 공장 증설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실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말까지 반영이 되다가 1월 달 들어와서 증시 조정 보이게 되면서 같이 동반 좀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17만 원 부근에서 좀 바닥을 다지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월 달 라면 수출 같은 경우도 8,600만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전년 대비 39% 성장을 했었고 또 1월 달 또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라면 수출이 10억 달러를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10년 연속 이제 기록 갱신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면 기업들 같은 경우 여전히 실적이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더 많이 남았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네. 단지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실적 개선 볼 때 얼마만큼 확장을 시키느냐. 아마 이게 관건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제가 좋다 안 좋다 얘기를 안 하더라도 전고점 부근이 뭐 24만 원 부근을 뭐 23만 원 부근을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게 되면서 어제 반전 신호가 나는데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양식품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자, 다음 종목 바로 갈까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는 오늘 캠트로닉스를 준비했습니다. 캠트로닉스. 근데 캠트로닉스가 오늘 준비를 하고 지금 보니까 좀 주가름이 안 좋네요. 그래서 네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기업들은 지금도 주가름이 괜찮아가지고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좀 더 보시고서 한번 네.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엮여서 변동성이 나왔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율주행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EUV 공정에서 이 핵심 원료를 생산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올해부터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는 이제 EUV와 관련되어 있는 장비주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장비주들이 강하긴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소재 관련주들도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이제 소재 쪽에 대한 메리트, 매출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같은 경우 이제 디스플레이와 관련되어 있는 기판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매출로 많이 이어지진 않고 있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애플 쪽에서 뭐 OLED를 사용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종목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준비했는데 어떨 때에는 뭐 한 가지만 잘하는 기업들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또 지금은 여러 가지 이슈를 동시다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땡.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음으로 땡을 경험을 하셨어요. 뭐 거의 다 설명해 주시긴 하셨지만. 자, 이번에는 청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 뭔가요? 네, 다음 종목은 기아입니다. 기아. 네, 최근에 뭐 아시겠지만 1월달 이후부터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돼 가지고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는 게 완성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실적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기업 밸류 프로그램 내용도 보게 되면은 확실히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낫다로 봐지고 이제야 겨우 이제 빛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완성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 상대적으로 소외가 많이 됐었는데 예전 빛을 보고 있고 뭐 지금 흐름이라면 15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주가 상승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판매 목표치가 320만 대. 원래 작년에 320만 대 목표했었다가 308만 대 기록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320만 대 목표를 하고 온 상황들이고 그러면서 매출 101조, 영업이익 12조. 그러면 현대차 솔직히 부럽지 않죠. 뭐 현대차를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이라 할 것 없이 그냥 같이 그냥 쌍둥이 형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이제 EV3, 4, 5 순차적으로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쪽 같은 경우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약을 진행할 거거든요. 최근에 분위기가 이제 전기차 쪽보다는 하이브리드 쪽이 많이 넘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공약을 강화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도 1월달 판매도 이제 충분히 반영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게 된다면 아마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많이 버기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주 환원책 같은 경우도 뭐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사주 5천 정도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 2,500억 정도는 수억을 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뭐 4월달 이제 예정이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주가에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주당 배당금도 5,6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기아까지 자세하게 설명 들었어요. 자, 이번에 이재규 본부장님 종목 바로 갈게요. 네, 저는 서진 시스템을 준비했습니다. 시스템. 이제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5G 관련주로 아시는 분들이 네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알루미늄을 이용한 여러 가지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G 쪽으로 엮였었던 이유는 그 통신 장비의 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통신 장비 쪽과 많이 엮여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력 저장 장치라고 하죠. ESS 쪽에 대한 매출이 잡히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 그 셀 업체들의 그 통을 만들어주는 배터리 케이스를 만들어주는 쪽에서도 매출이 계속해서 발생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특히 작년 4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 실적 중에서 이 전력 저장 장치 ESS 쪽이 전년 동기에서 80% 이상 성장을 했고요. 배터리 쪽 같은 경우는 90% 이상 성장을 한 것으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엄청난 실적 성장이 있었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제 통신 장비 쪽에 들어가는 함체 쪽에 대한 메리트보다는 ESS라든지 2차 전지 케이스 쪽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제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3사들의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ESS 전력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왜 굉장히 크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전력 저장 장치에 대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탑3 기업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이 약한데도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적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실 말씀이 많죠. 시간이 금방 갑니다. 자, 서진 시스템까지 체크해봤고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 동아 IST죠? 그죠. 앞으로도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저의 종목은 이제 동아 ST입니다. 이제 바이오 쪽에 준비를 좀 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 뭐 비만 치료제 관련된 ETF도 뭐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뭐 국내에 실적으로 이제 뭐 비만 치료제 임상 진행한 기업은 지금 한 기업은 이제 한미약품 그리고 동아 ST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만 치료제 후물질 DA-1726 이게 미국 자회사 유로보가 이제 임상을 미국 FDA 계획을 승인을 받았고 상반기에 이제 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노보노디스크가 위고비 때문에 실적 상당히 잘 나왔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와 연관돼서 제가 비만 치료제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와 동반돼서 동아이스트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이 비만 치료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양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NA 나시 타겟 DA-1241 이게 이상이 진행 중인데 연내에 올해 이제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신약 후보물질 건선치료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이건 DMB-3115인데 요건 6월 달에 이제 유럽 의약품 품목 허가를 이제 신청을 한다라고 죄송합니다. 작년에 신청을 했고 네. 올해 이 상반기 내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상반기에 통과가 되게 된다라면은 하반기에 요게 이제 결과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이제 멸치된 기대감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파이프라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이라든지 플러스 이제 실적까지 연결되신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아 ST까지 설명 들어봤고, 자 이재규 본부장님 다음 종목 바로 알려주세요. 네, 전 토비스라는 기업을 토비스? 준비했습니다. 네. 토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데 그러게요. 그래도 저점대에서 이제 반등을 좀 하고 있는 이 모니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부가 크게 카지노 모니터, 그러니까 산업용 모니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카지노 모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산업용 모니터와 이제 전장용 쪽에 대한 디스플레이 공급 이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카지노 업체들, 카지노 그 게임기를 만들고 있는 상위 업체들을 전부 다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데 그 고객사들이 올해 투자를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비스의 산업용 모니터에서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전장용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내용들 시장에서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대로 이제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모멘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불면서 뭐 현대기아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는 코리아 FT 같은 기업들이 변동성을 많이 보였었는데 네. 하이브리드카든 내연기관차든 혹은 전기차든 2차전 전기차든 전부 다 이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뭐 연간 약 11% 정도의 성장이 나와진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일단 산업용 모니터 쪽에서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상태에서 전장용 쪽에 대한 매출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비스까지 자세한 설명 들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9번째죠. 네. 9번째 종목은 레이저 옵텍입니다. 레이저 옵텍. 네, 최근에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느긋하게 단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분히 조정을 현재 오늘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약 한스 바이오메드에서 말씀했던 부분과 좀 그 중첩되는 부분인데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요 부분인데 네네. 요거 관련돼서 한스 바이오메드도 마찬가지지만은 레이저 옵텍도 조금 이제 같은 맥락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가가 좀 이제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이제 이평선을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유럽인 대상 피콜로 프리미엄 사용 피코 윤곽술 임상 결과가 소개가 되게 되면서 그날부터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 좀 소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유럽 쪽의 어떤 점유율 확대, 그리고 인지도 확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매력을 좀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피콜로 프리미엄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이제 피부 질환이 돼가지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 병변 치료까지 이제 적응증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보면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동남아하고 남미 쪽에서 확장을 하고 있다라면은 이 레이저옵텍 같은 경우는 유럽 쪽에서 일단 인지도를 높이게 되고 점유율을 좀 높이는 그런 흐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과거 맹점이 국내에만 좀 매출이 좀 제한돼 있다는 것이 맹점인데 적극적으로 해외를 진출하게 되면서 라면 기업 같은 경우도 매출
성장이 이렇듯이 국내 피부 미용기업이란지 화장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좀 해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 2025년 이런 이슈들이 있고 그리고 2027년 같은 경우도 비뇨기과 수술용 레이저 같은 경우도 이제 출시 땡. 목표로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레이저 옵텍까지 확인을 해봤어요. 옵텍입니다. 옵텍이요. 레이저 옵텍. 네. 자, 다음 종목 이재규 대표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이죠. 네, 저는 GI 이노베이션이라는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제약 바이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주가 흐름이 견고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종목을 선별할 때 있어서 좀 당장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1주, 2주 내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따져보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은근 많이 잡히더라고요. 아까 정태근 이사님 말씀하셨던 동아이스티도 저도 포착이 되던데 지금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3월 달과 4월 달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업종이 강했었던 적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네네. 최근에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그 전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HLB라든지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3월 달에도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서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준비한 이 GI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융합 단백질 기반으로 차세대 면역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프라인을 여러 가지 가지고 있어요. 3개. 뭐 면역 항암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치료에 관련되어 있는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라이센싱 아웃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설립된 지 6년 동안 약 3건의 기술 수출이 있었다라고 해요. 근데 올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약 3조 원대의 기술 수출 소문이 좀 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앞으로도 한 번 정도는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GI 이노베이션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I 이노베이션까지 마지막 종목을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위메이드 종목을 플레이. 네,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가 어디까지 하냐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관련주를 볼 바에는 비트코인 직접 매매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싫다라면은 디지털 자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시겠지만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가상 자산이 있죠. 위믹스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 에스테도 그렇고 이제 이런 그 NFT라든지 그리고 자체 가상 자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메이드 그룹주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 다른 이유 다 제쳐두고 가상 자산이 위믹스가 있다라는 점 네네. 요것 때문에 좀 말씀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 달 들어서 뭐 비트코인 오른 거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오른 것 같나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3월 달 들어서 어쨌든 뭐 30%가량 뭐 상승이 나왔다라는 점 네. 그거 참고사항 말씀드리고 이렇게 위믹스가 오른 이유는 잘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비트코인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런 영향들이 다른 가상 자산 쪽으로도 좀 영향을 주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트 크로우라는 이제 게임을 이제 글로벌 출시 또 예정인데 뭐 이런 것들도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국내에서는 뭐 대체로 성공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평가가 나오고 있고 한국,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170개국 12일 날 이제 서비스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게임은 미르4 이상의 어떤 네. 성과를 기대를 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10종목 모두 초과해서 땡을 받으신 정태근 이사님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10개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탑픽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가격 전략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재규 본부장님은 어떤 종목 고르실 건가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GI 이노베이션으로 GI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재무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를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실 수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 특례 상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좀 비중을 줄여서 적당한 비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월 달에는 제약 바이오 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GI 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어떤 기술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지 파이프라인이 어떤 식으로 부각될지를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매수가를 제가 11,900원으로 말씀드렸는데 현재 주가가 12,100원대입니다. 네네. 그래서 매수가는 살짝 상향을 해서 12,100원 이하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4,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600원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하이노베이션 자세하게 가격 전략 주셨고 정태근 이사님요. 네, 저도 마지막에 말씀드린 위메이드 플레이 유메이드 플레이. 이걸 말씀드릴 거고요. 일단 메스카 밴드 같은 경우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일단 아침에는 가격을 줬는데 지금은 가격 위로 좀 올라와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가 14,500원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입니다. 1,5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이 단기적으로 좀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종목 두 가지 알려주셨으니까요.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재규 본부장님 오늘 첫 시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정태근 이사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